두 실수 a와 k에 대하여 두 함수 fx와 gx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봐주겠습니다. 우선 fx는 이렇게 생겼죠. 자, 우선 그래프가 1에서 중근을 갖습니다. 그리고 최고 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이므로 이렇게 생겼겠죠. 자, 1에서 중근을 갖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근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쪽이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 중근을 갖겠죠. 자,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겠네요. 자, 이게 fx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x가 a보다 작을 때는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보다 클 때는 fx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gx는 x가 k보다 작을 때는 0이고 그리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일 겁니다. 자, k, 0을 지나겠죠? 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k보다 클 때는 12-x-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는 k보다 클 때는 이런 그래프일 테고 k보다 작을 때는 0이라는 그래프겠네요. 자, 따라서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이 gx 그래프를 이해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a가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의 값이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a보다 작을 땐 이렇게, a보다 클 땐 이렇게 생겼겠네요. 불연속이겠죠. 자, 그런데 불연속인데 미분 가능할까요? 그럴 순 없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생겼을 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디일까요? a가 될 수 있는 값은 옆에 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a 값은 추측해보면 당연히 여기겠죠. 그러면 a보다 작을 때는 0이죠. 그리고 a보다 클 때는 fx이므로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꺾인 그래프죠. 자, 따라서 미분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미분 가능한 형태가 되려면 이제 a 값은 어디여야 한다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생겨 있고 그리고 x가 a보다 작을 땐 0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의 값이 a여야 a보다 작을 땐 0이겠죠? 그리고 a보다 클 때는 fx를 딱 만족하겠죠. 자, 따라서 이 값은 1입니다. 따라서 a는 1이 되겠죠. 자, a 값은 쉽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자,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fx가 gx보다 크다. 자, 그러면 우선 fx는 어떻게 생겨 있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고 있겠죠.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이 값은 a겠죠. 자, 그리고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gx가 이 녹색 그래프가 이 빨강색 fx보다 작아야 해요. 그러려면 당연히 어떻게 생겨 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생겨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k일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겨 있는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계속 계산하겠습니다.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왜 최소값이라고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생겨 있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겨 있어도 얘가 이거보다 항상 더 위에 있는 거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모든 거에 대한 값은 이렇게 경계값, 이렇게 딱 만나는 딱 경계가 되는 값에서 답은 나오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빨강색 그래프, 즉 빨강색 그래프 이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즉 x-1의 제곱에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와
fx라는 그래프의 일부겠죠. 그리고 gx는 12의 x-k라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접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두 그래프가 접한다 라는 뜻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위의 점을 t라고 보는 거겠죠.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1번. 우선 두 그래프가 접하기 때문에 임의의 값 t로 나타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t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그리고 12의 t-k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t라는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자, 전개하지 않고 미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미분해주면 2의 x-1, 2x 플러스 1이겠죠. 그리고 플러스 x-1의 제곱에 이제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2입니다. 자, 따라서 t를 넣어주면 2의 t-1에 2t 플러스 1 플러스 2의 t-1의 제곱,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곧 12와 같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해주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t라고 놓고 이렇게 써주는 게 정석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써주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쓰면 안 됩니다. 언제 써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배움과 입각해서 차곡차곡 쓰는 버릇 반드시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구해주면 우리는 교점인 t의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자, 전체 2로 나눠주면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개하겠죠? 2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전체를 2로 나눠준 겁니다. 2로 나눠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6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t의 제곱 계산한 거 체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t 그리고 마이너스 6은 0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2,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따라서 교점의 좌표 t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교점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의 좌표 a가 1이었죠? 따라서 t의 값은 2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2, 몇을 지나나요? 자, 2, fx에 대입해 주면 되겠죠? 2, 5를 지납니다. 자, 따라서 이 직선 역시 마찬가지로 2, 5를 지나야겠죠? 1번씩입니다. 1번씩에 대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t의 값이 2니까 2, 5를 지나죠? 1번씩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1번씩을 쓸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쓸 데가 있었네요.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2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2, 5에서 교점이 1을 갖죠? 2를 넣어주면 1, 그리고 2를 넣어주면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12에 2-k가 됩니다. 자, 따라서 12분의 5는 2-k. 따라서 k는 12분의 24 마이너스 5이므로 12분의 19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k의 최소값을 p분의 q라고 할 때 a 플러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네요. a는 1이죠. 그리고 p의 값은 12 플러스 q 19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답은 32가 됩니다. 자, 우선 이 형태의 문제는 이것은 학생은 분석하지 않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여기서 막 a 값을 이렇게 막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 분석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a가 될 수 있는 값은 우리는 읽어보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a는 당연히 여기이거나 또는 여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무조건 경계값이 답이겠죠. 자, 따라서 gx의 그림을 그려놓은 후 그리고 이거와 접할 때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운 대로 차곡차곡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